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우리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꼭 출제되는 단원인 항상성에서 이 타이록신 농도 조절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배워보고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선생님이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항상성에서 타이록신 농도 조절에 관련된 내용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밸런스 맞추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 너무 적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름 그대로 항상 일정한 성질,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 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 양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적어 봤는데,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은 내분비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 옆에다가 적은 거는 그 해당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옆에다가 적어 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조금 구별하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자, 치상하부라는 곳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TRH라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은 그 신호를 받고 또 TSH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TSH라는 호르몬은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에다가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갑상샘은 또 그 신호를 받고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또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체세포라는 거는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세포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한자로 몸체자.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타이록신이 가서 이 세포들로 하여금 무슨 호흡? 세포호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우리 타이록신의 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좀 위에서부터 명령이 아래로 내려오는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선생님이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혼자서 세포호흡을, 선생님 여기다가 농도 변화라고 그려놨는데, 얘가 자기 혼자서 세포호흡을 나 많이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포호흡을 많이 하고 싶다, 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먼저 시상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어떻게? TRH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TRH가 전엽에다가 신호를 많이 줄 테니 TSH라는 호르몬 양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TSH가 갑상샘에다가 또 신호를 많이 줄 테니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 양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타이록신이 세세포들한테 신호를 줘서 내 본래 목적인 세포호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세포호흡 양이 늘어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운동을 무한정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 이제 운동할 만큼 했어. 나 이제 세포호흡 그만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이때 음성 피드백이라는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라는 건 영어로 네거티브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제 세포호흡을 충분히 많이 했어. 그리고 명령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얘가 가장 위에 있는 친구인 시상하부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나 이제 충분해. 그만 줘도 돼. 이제 그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이제 억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죠. 이제 나 그만 줘. 그만해도 돼. 그럼 이제 그 시상하부는 그 신호를 받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 양 줄여줄게. 그러면 또 전엽도. 그럼 나도 TSH 양 줄여야겠네? 그럼 또 신호를 주면 타이록신 양 줄어들고, 그러면은 다시 세포호흡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작용. 쉽게 비유하면은 배불러. 그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언젠가 또 배고파지겠죠? 그럼 배고파지면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때는 더 줘. 이때는 반대로 또 촉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증가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더 줘. 배부르면 이제 그만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양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음성 피드백은 우리 몸에 많은 곳에 많이 쓰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보통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배운 내용을 직접적으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처럼 26년 고3 생명과학원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 선생님이 한번 문제 한번 빠르게 이제 읽어볼게요. 자, 표가는 사람 AP,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밑줄 치면 좋아요. 이런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옆에 있는 표를 말하는 건데, 표에서 기역과 니은은 혈중 로마자 1번과 2번의 농도를,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은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저 로마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 TRH랑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 또 표에 있는 스몰 a는 플러스, 플러스는 보통 올라간 상태, 마이너스는 내려간 상태 중 하나래요. 이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를 보면은 A랑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인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지우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이거를 외워서 풀면 좋고 선생님 할 때 늘 적으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자, 이 기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농도 변화가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A라는 사람이래요. 자, A라는 사람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밑줄을 치면은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다라는 거에 밑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 곳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라는 사람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티록신 분비량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타이록신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옛날에는 타이록신을 티록신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은 타이록신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타이록신이 정상 상태보다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지금 이 사람은 이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왜냐면은 그런 병에 걸렸다잖아요. 갑상샘 이상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세포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슨 피드백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이제 위에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 이제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좀 높이 썼네요. 자,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줘.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럼 이제 이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TRH 양을 줄이겠죠. 알겠어, 줄일게. 그럼 TRH가 전엽한테 말을 해서 또 TSH 양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 TSH가 갑상샘에다가 신호를 줘서 이 타이록신 양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TSH가 갑상샘한테 줄이라고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걸 줄이지 않고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A라는 사람.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몸에서는 호르몬의 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라는 사람 볼까요? B라는 사람. 자, B라는 사람은 뭐래요? B라는 사람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전엽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럼 이상이 생겼을 때 많이 나오는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나오는 이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상이 생겨서 타이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줄어들었대요. 즉, 이 사람은 타이록신, 말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죠. 타이록신 분비량이 줄었대요. 이거만 보고 낚일 수가 있어. 타이록신이 줄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아니죠. 문제 써 있잖아요. 어디가 이상이 생겼대? 얘는 전엽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타이록신 양이 줄어드는 건 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엽에서 나오는 TSH 양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 양이 지금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호가 줄어들었으니까 갑상샘에서도 지금 타이록신 양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대로 타이록신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체세포들은 세포업을 적게 할 테고, 그럼 이번에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이번에는 야, 나 지금 부족해. 더 달라고 뭐를 하겠어요? 촉진을 하게 되겠죠. 촉진을. 그러면은 시상하부에서는 TRH 양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엽에다가 야, 나 이제 많이 분비할 거야. 너도 TSH를 많이 분비해라고 말을 하는데 얘는 문제에서 뭘 했어요? 전엽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촉진이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얘도 촉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라는 환자랑 B라는 환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에서 A라는 환자랑 B라는 환자는 찾았고, 그럼 이 상황을 나라는 표에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이미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았으니까 나에 있는 표를 맞추지 말고 먼저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내가 표로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가운데다가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의 제시한 뭘 물어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람 있죠, 사람. 사람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여기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 기역과 니은이 A랑 B라는 사람 중 하나래요. 그럼 우리는 순서는 나중에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차피 사람은 A 아니면 B잖아요. 그 다음에 혈중 농도, 혈중 호르몬 농도라고 똑같이 로마자 1번이랑 로마자 2번이 제시되어 있는데 또 문제에서 로마자 1번과 2번은 어차피 TRH랑 TSH를 또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TRH랑 TSH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리 A랑 B라는 사람을 찾아놨으니까 여기를 보면 되죠. 자, 지금 A라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TRH 양은 줄어든 상태. 그 문제에서는 선생님 화살표 R을 했지만 문제에서는 줄어든 거를 정상보다 나타를 마이너스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A라는 사람은 지금 TRH도 마이너스, TSH도 마이너스인 상태겠죠. 자, B라는 사람은 어때요? B라는 사람은 TRH는 지금 정상보다 많이 나온 상태. 촉진되어 있는 상태고 TS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요? 억제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A라는 사람은 어쨌든 TRH랑 TSH가 모두 마이너스여야 되고 B라는 사람은 TRH가 플러스 TSH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미 정보를 다 찾았으니까. 그럼 이거를 나의 제시한 표에 맞게 순서만 맞추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기역이랑 니은이 있고 로마자 1번이랑 로마자 2번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얘가 스몰 a 뭐 이건 안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은 이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일단은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이 누가 TRH고 누가 TSH는 모르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구나? B구나. 그러니까 일단 니은이라는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B가 돼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A라는 사람은 둘 다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몰 a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플러스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게 뭐였어요? TRH였고 마이너스인 게 TSH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니은이 B고 B라는 사람이 플러스인 로마자 2번이 TRH고 로마자 1번이 TSH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기억 볼까요? 보기 기억. 스몰 a가 마이너스이다. 맞죠? 스몰 a가 마이너스이다. 찾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기 니은 시상하부에서 로마자 2번이 분비된다. 그럼 일단 시상하부에서는 TRH가 분비돼야 되고 우리한테 너 로마자 1, 2 제대로 찾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로마자 2번이 TRH고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로마자 2번인 TRH가 분비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 자, 이제 니은은 이제 우리가 B라는 거 알죠? 니은이 B라는 거 아니까 여기로 와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써줄게. 얘가 이제 니은이잖아. 얘한테 뭐를 투여하겠대요? T를 투여하겠대요. 선생님이 아까 이거 문제 생긴 거 찾을 때도
문제가 생긴 데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죠. 그럼 보기 디귿 상황도 보면 되는 거예요. 보기 디귿은 뭐를 하겠대요? 이 니은이라는 B사람한테 TSH를 투여하겠대요. 그러면은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뭐부터 시작해요? TSH를 투여하겠대요. 그럼 넣어주면 당연히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TSH 양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갑상샘의 신호가 많이 갈 테니까 타이록신 양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체세포에게 신호가 많이 갈 테니까 세포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촉진이 아니라 뭐로 바뀌겠어요? 억제로 바뀌겠죠. 억제로 바뀌어서 TRH 양은 줄어드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보기 디귿 니은에게 TSH를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 분비, 타이록신 어떻게 된다? 촉진된다, 업된다.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거의 꼭 나오고 뭐 학교 시험, 모의고사, 수능 할 거 없이 단골로 꼭 출제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했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제일 좋죠.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제일 좋고, 헷갈리면은 적어라. 적어라. 이거 적고,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 한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누구는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뭐 누구는 전엽에 이상이 생겼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시상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부터 시작을 해라. 보통 이상이 생기면 많이 나오는 이상이던가 적게 나오는 이상이던가 둘 중 하나니까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사이클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만 판단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표가 숨겨져 있는 경우는 표를 이제 바로 누가 A고 누가 B를 바로 찾는 것보다 문제에서 제시한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해당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맞춰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는 꼭 나오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음성 피드백이 그냥 나왔는데 요즘에는 항상 문제가 꼭 뭐 어디에 이상이 생긴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항상성 문제 풀어봤고요. 같이 이제 문제 풀어보느라고 학생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